예, 지금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음, 방금 전에 이제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까지 살펴봤죠. 이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은 사실은 이 CPU 스케줄링에 있어서는 대단히 획기적인 뭐 그런 방법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CPU 바운드 잡과 IO 바운드 잡의 성격을 미리 몰라도 이 타임 퀀텀을 할당 시간을 통해서 적절히 그 그에 맞게 대우를 해주는 게 이제 이 특징이고, 이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은 그 CPU 바운드 잡, 그러니까 롱 잡이 손해를 보나요? 아니면 숏 잡이 손해를 보나요? 아니면 뭐 특별히 손해 보는 친구는 없나요? 앞서 살펴봤던 SJF 같은 방법은 이거는 뭐 완전히 롱 잡은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냥 무조건 짧은 친구한테 주겠다. 극단적인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우로서 누군가 대단히 희생을 치러야 되는 이런 방법이었고, FCFS는 좀 운에 따라서 뭐 먼저 도착한 게 꼭 뭐 잘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먼저 태어나서 언니나 오빠라고 해서 꼭 뭐 여러분들보다 존경받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약간 운에 좌우되는데, 이 라운드 로빈은 롱잡이나 숏잡이나 어떻게 보면 대단히 합리적으로 공평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기다리는 시간이, 이 라운드 로빈에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본인이 CPU를 쓰려는 시간에 비례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숏잡이라고 하면 대단히 짧은 친구는 CPU를 얻어가지고 한 번에 자기 할당 시간 안에 CPU를 쓰고 그냥 바로 IO를 하러 나가겠죠. 근데 이제 롱잡이면은 CPU를 썼다가 또 뺏겼다가 얻었다가 뺏겼다가 이런 과정을 반복하겠죠. 근데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 CPU를 이렇게 5번에 걸쳐서 써야 되는 친구는 큐에 5번 줄 서서 기다린 거고, 그 5번의 분량만큼 한 번의 분량만 쓰면 되는 숏잡은 줄 서서 한 번만 기다려서 쓰고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CPU를 길게 쓰려면 줄선 그 횟수도 많아지고 줄선 시간도 길어지게 되는 거고, CPU를 짧게 쓰는 친구는 줄선 횟수도 한 번, 줄선 시간도 짧아지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CPU를 쓰려는 시간에 비례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만들어지는, 물론 정확히 비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자압의 성격을 모르고 CPU를 줬지만 결과적으로는 긴 친구는 많이 기다리고 짧은 친구는 적게 기다리고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특별히 누가 손해를 봤다고 하기보다는 좀 공평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한 줄로 줄 서는 거였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멀티레벨 큐는 여러 줄로 줄 서는 겁니다. 근데 CPU가 여러 개 있어서 여러 줄로 줄 서면 괜찮겠지만 여기는 CPU는 하나인데 줄이 여러 줄이에요. 특이하죠? 그래서 지금 레디 큐를 CPU 줄을 지금 여기는 두 개로 분할을 한 거죠. 포그라운드 줄하고 백그라운드 줄. 그래서 포그라운드 줄에는, 이쪽 큐에는 인터액티브한 잡이 줄을 서고, 백그라운드 줄에는 배치 잡이 줄을 선다. 배치라는 건 뭐 그냥 일괄적으로 오래 CPU를 쓰는 그런 거죠. 휴먼 인터액션 없이 이렇게 해놓고 어, 각 Q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CPU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어느 포그라운드하고 백그라운드 어디에다가 더 우선순위를 줄 것이냐. 극단적으로는 이 인터랙티브 잡이 있는 포그라운드를 무조건 우선순위를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그라운드 잡이 비지 않는 이상은 백그라운드 잡은 실행을 안 시키고, 포그라운드가 비었을 때 백그라운드를 쓸 수 있게 하는, 그게 이제 픽스드 프라이어리티 스케줄링이죠. 모든 포그라운드 큐가 다 처리된 다음에 백그라운드 큐를 처리하는, 요거는 조금
그 차별이 좀 있죠.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 큐에 대해서는 스타베이션의 가능성이 있겠죠. 뭐 그렇게까지 안 하는 방법이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방법입니다. 포그라운드에 우선순위를 주는데 무조건 우선순위를 주는 건 아니고 각 큐마다 시간을 어느 정도 웨이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포그라운드에 전체 CPU 시간의 80%를 분배하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큐에 CPU 시간의 20%를 분배하면 백그라운드가 스타베이션을 당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인터랙티브한 잡들이 더 CPU를 빨리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그 큐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큐 각각에서도 스케줄링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겠죠. 이 포그라운드 큐에서는 라운드 로빈을 쓰고,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인터랙티브 잡이니까 응답 시간이 빨라야 되잖아요. 리스판스 타임이 빨라야 되니까 라운드 로빈을 쓰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큐는 어떻습니까? 그냥 롱 잡들이 여기 위치하는 거니까 롱 잡은 뭐 CPU를 얻었다 뺏겼다 하는 게 더 비효율적이라고 그랬죠. 그냥 긴 친구 하나가 컨텍스트 스위치 없이 쭉 실행하는 게 더 나으니까 여기는 이제 FCFS를 쓰면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멀티레벨 큐 중에 큐가 2개 있는 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 어떤 교재에 보시면 이제 큐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는 이런 멀티레벨 큐가 그 예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큐는 뭐 시스템 프로세스들이 줄 서는 곳. 이거는 뭐 시스템과 관련된 뭐 아주 치명적이고 중요한 일이니까 맨 위에 줄 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체로 사람과 인터랙션을 많이 하는 짧은 것들이 위에 줄 서 있겠죠. 그래서 인터랙티브 프로세스가 있고, 그거보다는 뭐 좀 인터랙션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인터랙티브 에디팅 프로세스가 있고, 그 다음에 배치 프로세스는 뭐 일괄적으로 CPU만 많이 쓰는 그런 잡이죠. 근데 여러분들 되게 기분 나쁘시죠? 스튜던트 프로세스가 제일 아래에 있네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나? 이거 뭐 배치보다도 밑에 있는데, 이건 제가 학생들을 뭐 이렇게 낮게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그 운영체제 교재 그림에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해놓은 건데 뭐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쨌든 이 방법은 이 멀티레벨 큐는 큐가 여러 개 있고 프로세스는 CPU를 쓸어 들어왔을 때 이 큐 중에 어느 한 군데 줄을 서겠죠. 그리고 그 신분으로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맨 위에가 왕이고 그 다음에 뭐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여기서 제일 밑으로 가면 노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디 조선시대 조선 사회인 것 같아요. 신분의 변화가 없습니다. 큐에 한번 줄 서면 평생 그 신분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멀티레벨 피드백 큐는 방금 전하고 마찬가지로 여러 줄이 있는데 그 줄 간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즉 어떤 신분 상승이나 또는 신분 하락이 가능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큐가 3개가 있는데 맨 위에가 아마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큐겠죠.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근데 요 예를 먼저 설명드리자면 처음에 어떤 친구든 간에 CPU를 쓸어 들어오면 맨 위에 줄에 줄을 섭니다. 그리고 맨 위에 줄은 지금 CPU 할당 시간이 8이고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8 이내에 CPU를 다 쓰고 나간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근데 나는 CPU 사용 시간이 8보다 길다 그러면 할당 시간이 8이니까 8만큼 쓴 다음에 그 다음 큐로 신분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할당 시간이 16이고요. 만약 16이라는 시간 동안
CPU를 썼는데 또 그래도 8, 16 이렇게 24라는 시간을 썼는데도 나는 원하는 만큼 CPU를 못 썼다. 그러면은 또 이 신분이 떨어져서 이 아래 Q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각각의 Q에 대한 우선순위는 제일 위쪽이 우선순위가 제일 높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우선순위가 낮아서 아래쪽 Q는 이렇게 위에 Q가 빌 때만 아래쪽 Q에 CPU가 넘어가도록 하는, 요거는 이제 멀티레벨 피드백 Q가 이렇다는 게 아니고 멀티레벨 피드백 Q를 구현한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멀티레벨 피드백 Q는 Q의 개수를 여러 개 둘 수 있고 각각의 Q마다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둘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에 Q로 승격시키는 기준이 있고 밑에 Q로 강등시키는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CPU를 쓸어 왔을 때 어느 Q로 들어갈지 이런 기준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정한 하나의 예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처음 들어올 때는 맨 위에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각각의 Q에서는 할당 시간 8인 라운드 로빈, 여기는 할당 시간 16인 라운드 로빈, 제일 아래쪽은 FCFS 이런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쓰고 그 다음에 상위 Q로 승격시키는 건 여기는 없어요. 그리고 하위 Q로 강등시키는 거는 그 할당 시간을 다 쓰고 나면 그러고도 더 CPU를 쓰고 싶다 그러면 아래 Q로 강등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Q에 대한 스케줄링은 위에 쪽이 무조건 우선순위가 높아서 위쪽 Q가 빌 때만 아래쪽 Q한테 CPU를 주는 이런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을 뭐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라운드 로빈만 쓰는 것보다는 그 좀 더 그 IO 바운드, 그러니까 CPU를 짧게 쓰려는 프로세스를 빨리 걸러내서 처리를 해주는 뭐 그러한 효과가 있는 거죠. 라운드 로빈은 최초로 이 CPU를 쓸어 들어오면 그러면 할당 시간이 그냥 고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할당 시간을 여러 개를 이렇게 걸러내면서 제일 작은 할당 시간은 대단히 짧게 줘서 이렇게 다단계로 CPU를 길게 쓰느냐 짧게 쓰느냐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 멀티레벨 Q하고 차이점이 이것도 사실은 대단히 저기 스타베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죠. 위에 Q가 뭐 계속 비지 않으면 아래는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멀티레벨 피드백 Q는 에이징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구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요 예에서는 이제 에이징에 대한 거는 나오지 않는데 뭐 여기서 만약 오래 기다리면은 아래쪽에다가 우선순위를 더 줄 수도 있고 이거를 무조건 위에가 비어야만 아래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봤듯이 뭐 80대 20 이런 식으로 여기는 CPU 사용 시간을 뭐 70을 주면 여기는 20을 주고 10을 주고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냥 멀티레벨 피드백 Q를 여러 개 두고 피드백을 받아서 여러 Q를 옮겨갈 수 있도록 우리가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만든다. 이제 요게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방법을 많이 쓴다는 거죠. 맨 위에 Q가 할당 시간이 짧은 라운드 로빈을 쓰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할당 시간이 긴 라운드 로빈을 쓰다가 제일 아래쪽은 FCFS를 쓰도록 하고요. 그리고 처음 잡이 들어갈 때는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Q로 들어가고 거기서 할당 시간 안에 처리가 안 되면 아래쪽 Q로 내려와서 결국에는 이제 제일 아래쪽 Q까지 내려오면 FCFS로 처리가 되는 이런 게 이제 멀티레벨 피드백 Q의 일반 가장 뭐 대표적인 그런 구현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CPU가 하나 있는 환경에서의 스케줄링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약간 특이한 경우 몇 가지에서 CPU 스케줄링을 말씀드릴 텐데 그 첫 번째는 멀티 프로세서 스케줄링, 즉 CPU가 여러 개 있는 환경에서의
스케줄링입니다. 사실 CPU가 여러 개 있는 환경은 우리 수업에서 많이 다루진 않는데요. 한 학기에 뭐 몇 번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CPU가 여러 개 있는 환경,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많이 경험하시죠? 화장실 여러 칸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저기 은행에 가도 은행 창구에 직원이 여러 명 앉아 있으면 그게 이제 CPU가 여러 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CPU 여러 개가 호모지니어스한 CPU인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역량이 똑같은 CPU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한 제약 조건이 없고, 그런 경우에는 번호표 순서대로 처리하는데, 비어있는 CPU에 이제 다음 번호표를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은행에서 뭐 번호표 뽑아가지고 빈 창구에 다음 손님 오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큐에 한 줄로 줄 세워 놓고 CPU가 알아서 꺼내가게 하면은 이게 제일 일반적인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약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게 어떤 제약 조건이냐면, 아이고, 이게 시간이 이미 됐네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